자, 이번 시간에는 40페이지에 있는 의사표시죠. 이 의사표시란 것은 법률 행위를 만드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서 그 효과 의사를, 즉 권리 의무를 만들어낼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이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법률 행위를 만드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두 번째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법률 행위를 만드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서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려는 효과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하죠. 자, 이러한 의사표시에서는 여기에 의사는 내부적 요소하고 표시행위라는 외부적 요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자, 이것에 대해서 4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요. 의사표시의 본질 이렇게 해서 입법주의를 정해놨는데 이것은 내부적 요소인 의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 즉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의사표시에서 의사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그 표시행위는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의사를 형성한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할 때 이렇게 만든다. 이걸 의사주의라고 그래요. 표시 행위가 의사표시의 가장 핵심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입법주의를 표시주의라고 하죠. 이렇게. 이때 이 표시주의란 것은 표시행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 표시행위가 존재한다면 그 표시행위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다 이렇게 인정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죠. 따라서 표시주의 입장은 바로 거래 상대방 보호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입법 태도, 즉 민법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의사표시라는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충했다라고 해서 절충주의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 표시주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절충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이 이 표시주의에 입각해서 절충해 갑니다. 그래서 이 표시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절충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41페이지 제일 하단에 그런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산법상의 행위에 관해서 판단할 때는 그 표시행위가 가장 중요하다. 다만 의사주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표시주의에 입각해서 의사, 표의자의 의사도 가미해서 중시 여기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표시주의에 입각한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만 신분관계에서는 의사주의가 핵심이죠. 즉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하죠. 신분관계. 그래서 신분법상에는 혼인을 한다든가 또 입양을 한다든가 또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법에서는, 즉 신분법 안에서는 의사주의가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가 드러나 있지 않는 표시행위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 내용을 우리는 신분법상에서는 의사주의를 원칙으로 삼는다 이런 내용으로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2페이지에 보시면 의사표시의 모습, 유형을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죠. 명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누구든지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있도록 표시행위에 담아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히 했다라는 면에서 명시적이란 말 쓰죠. 묵시적 의사표시란 것은 거동이나 주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표의자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행위가 있다라고 인정할 때 그것을 우리는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 포함적 의사표시는 보통 간접적 의사표시라고도 하는데 행위자의 실행행위, 어떤 행위 속에 이미 그 의사표시, 어떤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때 그러한 포함된 그 자체의 의사표시를 우리는 포함적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이 포함적 의사표시는 대표적인 게 임대차에서 법정 추인제, 법정 갱신제도를 인정하는 이런 경우에 그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의사가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 즉 계속 임대차 계약을 할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포함적 의사표시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유효가 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내부적으로 의사를 형성하고 그 의사를 표시행위에 그대로 담아서 일치되도록 해야 되죠. 따라서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할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일치 상태이더라도 외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그때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아니겠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인 사기나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해서 외부에 표시했을 때만 정상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사이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었을 때 그 의사 표시는 정상적이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부여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의사 표시는 정상적인 의사 표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 교재에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이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혹은 일치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일치한다 하더라도 사기나 강박이 있는 경우 즉 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의사를 표시했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바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라면 이 표시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겠죠. 즉 권리와 의무 관계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생깁니다. 원한 대로 유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유효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죠. 이게 원칙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유효라는 결과를 갖게 되죠. 그러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사이강박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유효가 될 수 없다. 그럼 유효가 되지 않는다면 뭐가 될 거냐? 무효가 되거나 또는 우리 민법에는 취소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과가 발생하고 이때 무효로 할 것인가 취소할 것인가는 민법의 태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것을 보통 입법 정책의 문제다 이렇게 하죠. 입법 정책상으로 무효로 할 것이냐
아니면 취소할 것이냐, 취소할 것이냐를 정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해당될 때, 즉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첫 번째 사례죠. 또 의사표시가 일치하다 하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였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이런 경우에 과연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지 취소가 되는지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는 민법을 우리가 확인해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의사표시. 그 표시행위가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효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민법의 태도를 살펴서 우리가 정리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42페이지에 정리해 놨는데요.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한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1번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불일치 경우. 불일치하는 의사표시. 여기에는 우리 민법상에 세 가지 형태를 정리했습니다. 민법상 첫 번째,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자기 마음속에 진짜 의사가 존재하고 밖으로 표시행위는 그 의사와 일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표의자 혼자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짜의 허위의 의사를 표시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민법은 이것을 민법 107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표시행위의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107조에서 규율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여 존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즉, 말하는 표의자는 의사 진정한 지인이를 숨겨두고 상대방한테 표시하는데 상대방과 함께 이러한 사정을 내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우리는 서로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를 표시한다. 허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통정 허위 표시. 이것은 일명 우리는 그냥 허위 표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108조에서 이 표시행위에 대한 효과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108조에서. 그 다음 세 번째,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로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즉 표시행위 당시에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표의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시하는 경우요. 이걸 우리는 착오에 빠져서 의사 표시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착오로 인한 의사를 표시했다. 해야 되겠죠.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 즉 의사를 표시했는데 표의자의 자기의 진정한 의사가 표시행위에 일치되도록 담겨져 있지 않고 불일치한 상태로 표시했다는 것을 표의자 말하는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착오래죠. 착오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착오의 표시행위다. 착오 표시다 이렇게 하죠. 이것을 민법에서는 109조에서 이 표시행위에 대한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이 세 가지 형태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때 그 의사 표시의 효과를 어떻게 할 거냐. 즉 표시행위에다가 효과를 유효로 둘 건지 무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로 할 것인지를 우리 민법에 정해놨다. 자, 이것은 공식입니다. 이걸 모르면 대답을 못 하겠죠. 예를 들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즉 표의자가 자기의 의사와 다른, 진정한 의사와 다른 내용을 표시행위로 담아서 상대방한테 표시했다. 그런 경우에 그 표시행위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기에 효과를 부여해 줄 수 없겠죠. 그래서 107조에 보면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유효다라고 있습니다. 즉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불일치하지만 왜? 표의자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불일치 만들어서 일부러 했다는 것이죠.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표시행위할 때 자기 의사를 담지 않았다는 것을, 거기에 담아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한다는 거예요, 표의자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유효다, 표시한 대로. 다만 만약에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를 한다는 것을 그 표시를 받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를 무효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이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이런 상태에 있는 상태로서 상대방이 비지인이 표시,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를 받았다면 이때는 그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 행위의 표시 행위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여기에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은 거래한 상대방이 예컨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겠죠.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상대방 너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무효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유효란 말은 뭘까요? 당연히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겠죠. 인정한다 이게 되겠죠. 유효란 의미입니다. 유효 의미. 이렇게 우리 민법이 정해놨다.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과 표의자가 짜고서 서로 내통해서 표의자가 허위로 표시행위 한다는 것을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는 이 표시행위에 효력을 줄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이 표시행위는 무효다. 이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효란 말은 상대방은 소유권,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 무효의 뜻입니다. 무효의 뜻. 무효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권리도 의무도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권리를 취득하려고 거래했을 텐데 그 상대방한테 권리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거래했다 그러면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고, 지상권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뭐 저당권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저당권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걸 대표적으로 소유권으로 표시할게요.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했을 때 이 표시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그 표시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취소라는 것은 항상 개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민법 총칙에서는 이 취소라는 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취소 전에는 전 단계에서는 당의 행위는 유효행위입니다. 유효행위니까 권리와 의무가 발생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를 중심으로 해서 취소하게 되면 유효한 상태인 이 행위가 무효인 행위로 바뀌죠. 이렇게 무효행위로 바뀝니다. 자, 이때 이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이 처음부터 된다는 것을 우리는 소급효가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처음부터라는 말은 소급하여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한다라는 이 행위를 이루어지면 그 전에 유효한 상태로 존재하던 것이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로 바뀌어버린다. 이게 취소제도예요. 자, 이것은 꼭 알아둡니다. 자, 이 공식을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했으니까 비진이죠. 비진이인 표시행위. 같은 말이죠. 단독으로, 즉 표의자 혼자 이런 뜻이죠. 표의자 혼자 허위의 의사를 만들어서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민법 107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상대방은 거래행위를 표시를 보고했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다 이렇게 한다. 다만 이 표시를 즉 허위 표시, 단독 허위 표시, 비진위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렇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다. 무효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다. 통정허위 표시, 서로 내통해서, 서로 합의하여 짜고서, 합의로 짜고서, 또 서로 상대방의 양해를 받아서, 또 통모를 해서, 이렇게 행위했을 때는 그 표시 행위는 무효로 확정하여 상대방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무효라는 말이니까 상대방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일 때는 표의자는 일정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줍니다. 여기에 109조에 보면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취소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유효, 무효, 취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기 강박이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경우죠. 사기로 인한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이렇게 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의사표시가, 표의자 의사표시가 타인의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주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 표시행위 있죠? 이 표시행위는 민법이 110조에서 이 표시행위에 대한 효과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율했냐?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즉, 이 표시한 표의자는 너가 날 속였으니까, 너가 날 강박했으니까, 겁을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의사표시했는가 취소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효과예요. 그러면 공식입니다. 공식. 지인이 한 의사표시, 유효 원칙, 무효 예외.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을 당한 의사표시를 하는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항상. 자, 이래 놓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뭘까? 통정허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표의자가 취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다고 한다면 어떤 요건을 갖추면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될까? 이러한 요건들을 알아둬야 그래야 이게 사기구나, 강박이구나, 통정이구나, 여기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인 비진위 표시구나, 이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구나 라고 정해서 법조문을 각각 107조, 108조, 109조, 110조를 정할 수 있겠죠. 우리는 보통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 4개 조문을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규율하는 법조문이라고 그러죠.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 4개의 조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다시피 한다. 그러면 이 4개의 조문이 4문제를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조문 4개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공식이니까. 그렇죠? 공식을 모르면 못 풀어나가죠.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래 놓고 이제 43페이지 와보세요. 43페이지 오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상단에 양갈로 3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을 적어놨죠.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있다. 이건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공통적인 것들은 시험에 항상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민법 107조부터 110조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규율하는 이 규정상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사항이 있어요. 공통점. 그러니까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규율하는 내용에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는 자 여기에 법 효과는 뭐예요? 무효가 되는 사유이거나 혹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잖아요. 취소, 그죠? 이런 사유가 돼요.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역시 무효가 되죠. 거래 당사자끼리 이런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무효가 되거나 또는 그 당사자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서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무효가 되는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즉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해당되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여 문제가 발생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이 행위에 기초해서 새로운 행위를 한 제3자가 있을 수 있죠. 이때 이 제3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라고 한다면 그 거래한 제3자가 선의 제3자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아예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하겠다라는 규정이 존재한다. 즉 여기 선의라는 것은 몰랐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몰랐냐 하면 무효 사유가 있다는 것. 예컨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표의자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잖아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 상대방과 다시 거래한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제3자 있겠죠? 이 제3자가 그 앞에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 말이죠. 사실, 존재하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 또는 그 앞에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거래가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돼버리면 상대방이 소유권을 권리를 못 취득하잖아요. 이 거래 상대방과 새롭게 거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제3자예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취소, 착오가 있어서 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사람 이런 이야기죠. 즉 무효나 취소 사실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몰랐다. 이 사실이 무슨 사실이냐면 무효라는 사실 또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몰랐다. 이런 상태에서 거래한 제3자라고 하면 제3자는 뭐예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겠죠. 당연히 이 사람을 보호하겠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보호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가져도 된다. 거래한 내용대로 권리를 취득한다 이 말이죠. 보호한다. 이 규정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판례는 선의 제3자가 거래한 이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제3자는 선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추정. 일단 인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선의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선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의자, 취소하는 자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표의자가 스스로, 표의자란 말은 무효주장자거나, 그렇죠? 의사표시한 사람이니까 무효주장자 또는 취소주장자, 이 사람을 우리는 표의자라고 합니다. 이 표의자가 제3자 너는 무효라는 사실,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을 너는 알고 거래했지 않는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표의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판례가 추정하기 때문에 선의로 추정합니다. 제3자.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둡니다. 첫 번째,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이 4개의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규율하는 규정에 모두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표의자가, 즉 비진이 표시한 사람, 통정 허위 표시한 사람,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한 사람, 그리고 사이강박에 의한 의사를 표시한 사람, 이 4사람이 제3자 너는 알고 거래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 판사 앞에서 입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공통점 2개 있는데 하나는 또 뭐냐? 바로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이 규정의 적용 범위가 같습니다. 대체로 일치합니다. 즉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규율하는 법 규정은 기본적으로요, 민법상에 민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 그럼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니까 재산행위라 해야 되겠죠.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 여기에 적용합니다. 이걸 우리는 재산행위라고 해도 되겠죠. 즉 민법상의 재산행위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민법상의 재산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이게 따라서 민법이 아닌 영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법에 적용받는 상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법에는 주식 인수 청약, 주식을 인수받기로 하는, 예컨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내가 신주 100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회사에다가. 그런데 자기가 착각을 했네요. 100주를 받으려 했는데 10주 0을 하나 덜 썼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건 상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지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착오의 의사 표시의 문제로서 상법을 적용해야 되지 여기는 민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의 영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소송법, 행정법 이런 영역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법이라는데 공법의 영역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에만 적용한다 이 말이죠. 민법에만. 그러면 민법에 어떤데?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 재산권에 관한 의사표시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민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신분관계에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죠? 즉 신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의 의사표시라든지 인지의 의사표시라든지 뭐 입양의 의사표시라든지 이혼의 의사표시라든지 여기에는 우리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가 적용되지 않고 신분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결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이 법 조문 자체 안에 들어있다, 존재한다. 그리고 이때 선의는 판례가 추정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공식으로 알아둡니다. 이것도 역시. 두 번째, 이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의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규율하는 법 규정의 적용 범위는
민법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만 적용합니다. 그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면 되죠. 이렇게 상법이라든지 공법인 소송법 영역이나 또는 행정법 영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해 두라 이 말입니다. 이 의사표시에 관한 이 첫 시간 있죠. 이 부분은 전체 의사표시 전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틀입니다. 틀. 그리고 공통된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식이다.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정도만 가지고도 문제 한두 문제는 그냥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개별적으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3가지 의사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강박의 의사표시에서 1개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법 조문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4개의 조문을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할게요.